이 드넓은 우주 공간 속에서 과연 우리 인류만이 유일한 지성체일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수많은 별들 너머에 또 다른 생명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질문, 인류는 문명의 새벽부터 이 근원적인 물음을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이 오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탐사의 여정을 시작했죠. 우리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 여정은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진 가장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과학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전해온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놀라운 단서들과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위대한 탐험에 깊이 몰입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늘 밤하늘의 경이로움에 매료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머리 위로 쏟아지는 별들을 올려다보던 고대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저 빛나는 점들이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존재의 눈빛이거나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문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했을 겁니다. 이 경외감과 호기심은 인류 보편의 감정이었죠. 고대 문명들은 하늘의 움직임에서 질서와 의미를 찾으려 했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영국의 스톤헨지처럼 거대한 건축물에 천문학적 지식을 담아냈습니다. 저 멀리 빛나는 별들이 혹시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세계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인류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아주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근세에 이르러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직접 만든 초라한 망원경으로 달의 분화구와 목성의 위성들을 관측했을 때 그는 단지 먼 천체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시야를 우주로 확장하며 예계 생명체에 대한 막연한 상상을 구체적인 탐구의 영역으로 이끄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죠. 그의 관측은 우주가 신비로운 신들의 영역이 아니라 탐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상만으로는 이 드넓은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인류는 곧 깨달았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예계 생명체를 찾는 일은 더 이상 철학적 사유나 종교적 믿음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게 되었죠. 이제는 실제로 무언가를 찾아보는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은 망원경으로 화성을 관측하며 그 표면에 복잡한 선들이 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운하라고 확신했죠. 로웰은 이 운하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는 화성인들이 건설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당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예계 문명의 존재에 대한 뜨거운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나중에 그의 주장이 시각적인 착시에 불과했음이 밝혀지면서 화성 운하 논쟁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는 외계 생명체 탐사가 상상에서 과학적 관측과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20세기 중반, 인류는 훨씬 더 과감한 시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즉 SETI 프로젝트였죠. 광활한 사막에 세워진 거대한 전파 망원경들이 하늘을 향해 움직이며 혹시 모를 외계 문명이 보내오는 전파 신호를 탐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텅 빈 통제실에서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세한 전파 신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안고 기다리는 모습 말이죠. 이 프로젝트는 인류가 우주에 던진 가장 위대한 질문 중 하나에 답하기 위한 첫 번째 대규모 과학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인류가 보낸 전파는 우주를 떠돌고 있지만 아직 그 어떤 분명한 대답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계 생명체를 찾으려는 인류의 첫 번째 과학적 시도는 이렇게 기대와 도전 정신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현실의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좌절감 또한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에서 정말 홀로 남겨진 것일까요? 우리가 마주한 침묵은 길고 깊었지만 인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의문은 더욱 뜨거운 탐구의 불꽃을 지폈죠.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예계 생명체를 향한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막연한 추측이나 희미한 전파 신호만을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과학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
그 자체를 찾아 나서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찾아내고 그 안에서 흔적을 탐색하려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역시 물이었습니다. 물은 지구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체의 필수적인 요소이니까요. 혹독한 환경의 화성 표면에서 탐사선들이 끈질긴 여정을 이어가던 중 과거에 물이 거대한 강처럼 흘렀던 계곡의 흔적, 심지어는 현재도 얼음 형태로 존재하거나 특정 계절에 간헐적으로 흐르는 염수, 짠물의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저 붉은 행성의 황량한 풍경을 바꾼 것을 넘어 한때 화성이 생명체가 싹틀 수 있는 경이로운 환경이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시해 주었죠. 마치 오랜 시간 잊혔던 고대 유적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한 탐험가처럼 과학자들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너머로 시선을 돌리면 더 놀라운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일명 골디락스 존이라는 개념입니다. 행성이 항성으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않아서 모든 물이 증발해버리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아서 모든 물이 얼어붙지 않는, 즉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구역을 뜻하는데요. 이 골디락스 존 안에 있는 행성이라면 지구처럼 생명이 싹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마치 동화 속 골디락스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완벽한 죽을 찾았듯이 생명에게 이상적인 환경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수많은 외계 행성, 즉 엑소플래닛, 엑사플래니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